오늘은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그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15년 전과 지금의 그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일본에 왔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일본에 처음 왔을 때 그 일본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온 거지.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이자카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나도 20대였으니까 저는 14살? 이제 2007년도니까 2007년도에 14살이었어? 한나가 맞다고 하네요. 그때 한국에 대한 그 일본인들의 시선이 이런 정도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 거창한 거 아니고요. 나랑 동갑인 일본인 알바생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한국에도 냉장고가 있니? 이렇게 묻는 거야. 일본처럼 이렇게 문 열고 닫고 여기에 음식 넣고 냉동실도 있고 이게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장난인가 진짠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왜냐면 상식적으로 한국 사람한테 너희 나라에 냉장고가 있냐라고 묻는 자체가 완전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잖아. 당연히 있지. 그때 그 쇼크가 일단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와, 이런 질문 할 정도면은 야, 이게 한국을 어떻게 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근데 그럼 넘겼어 그냥. 또 한 번은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근데 일본 주식이 쌀이잖아. 한국도 쌀이잖아. 일본은 코시히카리라는 이 쌀이 진짜 맛있고 세계 최고의 쌀이다. 근데 한국은 일단 주식이 뭐냐? 우리도 쌀이다. 아, 그러냐? 그럼 너희는 이렇게 맛있는 쌀을 많이 못 먹어봤겠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날 불쌍하게 또 보는 거지. 저는 태국쌀이 좋은데. 태국 쌀은 이제 아예 스타일 다르니까. 코시히카리 일본 쌀이 되게 맛있는 거는 인정. 근데 사실 난 한국 쌀이든 일본 쌀이든 맛있기만 지으면 다 맛있거든. 이게 눈 감고 이렇게 먹으면은 난 맛도 구분 못할 정도. 진심인 거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정말로. 이 친구의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아. 다른 20대 알바생이랑 또 얘기를 하는데 중국인 알바생이 또 있었어, 때마침.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우리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같은 아시아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일본인 또 친구 한 명이, 이번에 다른 친구, 와타시와 아시아인잖아요. 와타시와 니혼진다요. 와타시와 아시아인잖아요. 자기는 아시아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일본인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느낀 게 이거는 한국인에 대한 시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되게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 좀 아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이제 연사마가 한번 확 지나가고 이제 보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음악이 조금 이렇게 관심 받는 그런 또 단계였기 때문에. 저는 보아가 한국 사람인 걸 몰랐어요. 진짜? 왜? 그냥 BO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가수? TV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그 정도로 한국을 모르는 또 젊은이들이 많았죠. 또 이제 그때는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약간 꾸미고 싶은 거야. 꾸미려면 일단 남자가 뭐 미용실도 가고 해야 되잖아. 근데 언어는 안 되고, 그때 키무라 타쿠야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막 바람머리 막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그 일본인들이 이제 하는 미용실인데 어떻게 잘라줄까 이제 점원이 물으면은 키무라 타쿠야 밑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들 다 들으면서 다 웃는 거야. 막 구질구질하게 생긴 그 어눌한 일본어 쓰는 그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키무라 타쿠야처럼 잘라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겨서. 근데 그렇게 안 생겨도 키무라 타쿠야처럼 해달라고 하면은 진짜 좀 웃기지. 뭐 그렇지. 너무 당연히 웃길 거라는 거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거. 뭐 표현을 못하는 거, 어떻게 잘라줄 수 있는지 말을 못하는 거. 그래서 키무라 타쿠야 밑에 티타고 나사 이렇게 해서 했더니 빵 터진 거지. 나도 뭐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막. 그 미용실이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있는 미용실이야. 그러니까 지나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 얼굴 보면서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외운 거야, 내 얼굴을. 그러니까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느껴져. 창피해가지고 그 미용실을 지나칠 때는 늘 내가 반대쪽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길에 지나갔어. 얼굴 안 들키려고. 그래서 그만큼 일본의 그런 스타일들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패션이 앞서 있었고 세련됐고 또 개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환상이 있었지. 지금 15년이라는 시간 흘러서 2020년인데 지금의
정말 한국의 그런 문화 콘텐츠 같은 것들 보면은 어마어마해졌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나 지금 20대잖아. 그때도 나도 만났던 20대잖아. 물론 그 친구들은 독특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모두 20대를 대변할 수 없어요. 예. 나찌미도 20대, 나찌미를 통해서 알게 된 많은 20대 그런 일본 친구들을 보면서 아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 지금 한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은 되고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게 또 정치인들의 또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또 여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일본의 불매운동 이런 것도 동참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일 관계들의 여러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일본 분들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 에너지를 크게 소비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정치와 또 문화와 그런 좀 어느 정도의 구분을 짓고서 판단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은 막 불매 운동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분들은 한국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좋아해주고 괜히 이렇게 민감한 얘기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네. 그래서 한국의 그런 음악이든 뭐 드라마든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콘텐츠들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편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국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그렇죠. 뭐 한국 분들도 네, 많죠. 네. 일본이 아시다시피 음악 같은 경우도 세계 2위 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 1위 시장 그리고 일본이 2위 시장이야. 일본의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일본을 거쳐야지만 좀 더 넓은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흐름이 있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한국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일단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치와 좀 문화는 구분지어서 외교 부분도 정치인들 많이 또 활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표를 얻고자 또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나름의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너무 빠져들거나 심착이 되면은 결국은 이용당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냉정하게 좀 더 슬기롭게 한일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나? 저는 모르겠고 그냥 한국 가고 싶어요. 아, 나도 몰라 나도 모르고 한국 가고 싶어. 한국 가고 싶다 진짜. 아유 한나야 우리 한국 언제 가냐 우리 나중에 한국 가자 가자.